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종강을 했고 성적 처리를 하고 있는 주간인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대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분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출석도 잘 해야 되고요. 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 또 과제가 있다면 과제를 충실하게 해내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요. 나는 다 충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방법을 조금 바꿔봐야 합니다. 먼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레포트 과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서치를 하거나 또 논문을 읽어보거나 서적을 찾아보는 형식으로 레포트를 쓰는데, 그렇게 레포트를 쓸 때 여러분들이 먼저 카테고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목차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소주제들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와 도식, 그림을 많이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또 참고 사진이나 그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첨부하셔서 거기에 간략한 설명들을 적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인데요. 제가 레포트를 받아보면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넣었구나 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경력이 짧은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경력이 긴 교수님들의 눈에는 당연히 이것이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글인지 또 인터넷에 그대로 발췌해서 쓴 글인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논문이나 서적이나 보고 참고해서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셨다면 그것을 엮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방대한 양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엮어서 분석해서 그것을 정리하여서 내놓는 것이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레포트에 쓰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험이 만약 단답형의 시험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정답을 정확하게 적으셔야겠죠. 그런데 서술형으로 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줄줄줄줄 나의 생각을 나열하지 마시고 과제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소주제별로 묶어서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 생각, 결론을 무조건 맨 위에다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교육 연극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쩌고 그냥 줄줄줄 적기보다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교육 연극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먼저 결론을 첫 문장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또 두 번째는 교육연극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서술형 시험지를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글씨를 좀 정성 들여서 썼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점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봤을 때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느껴져요. 악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의 없이 막 갈겨 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또 문장이 굉장히 빈약하고 거의 대부분의 정답을 적지 않은 시험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고 굉장히 이 수업에 성의 없는 태도로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답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수업 시간의 태도입니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또는 엎드려서 자거나 하는 학생들이 간혹 또는 자주 있어요. 저는 수업 참여도에 대한 부분들도 비중을 넣어서 채점을 합니다. 그럴 때 수업 시간의 태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50명 정원이 되는 교양 과목을 똑같은 과목을 연달아서 3시간을 수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5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매 시간 같은 교과목을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 전공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탁과생들이 모두 다 함께 듣는 수업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탁과생들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수업을 몇 번 진행하고 또 매주 출석을 부르니까 저절로 얼굴과 이름이 외워져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교수님이 뭐 내 얼굴도 모르겠지? 또는 내 이름도 모르겠지? 하면서 태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저도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한 2주차, 3주차만 지나가면 저 친구 이름이 뭐다? 뒤에 앉아 있어도 막 몰래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핸드폰을 막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구나. 이름이 딱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양 수업이라고 해서 저 교수님이 나를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름과 얼굴이 저절로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의 태도도 주의하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했지만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제가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